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조학습 세미나에서 Contrastive Learning in Time Series Forecasting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고 두 가지의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조학습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조학습이란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데이터 간의 시밀러리티와 디퍼런스를 학습하여 효과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얻는 방법론입니다. 주요 아이디어는 포지티브 페어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도록 학습하고 네거티브 페어는 멀리 떨어지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조학습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대조학습에서는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 구성이 모델이 학습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조학습은 시계열에서의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계열에 있어서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 선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패턴이 변화하는 시간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데이터를 네거티브 페어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유사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를 잘못된 부정 샘플로 설정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출력 공간의 연속성인데요. 시계열 데이터는 이산적인 클래스 라벨링이 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 문제와 달리 연속적인 값을 예측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클래스 간 차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 간의 차이를 학습해야 된다는 점이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계열에서 대조학습을 했던 방법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유명한 방법론들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징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TNC는 분표 변화를 감지하고 시간적 구간별로 유사한 데이터쌍을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TSTCC는 Temporal, Contextual 두 차원에서 대조학습을 수행하고 TS2백은 다양한 시간 구간의 특징을 동시에 학습해서 글로벌과 로컬 패턴을 동시에 학습하는 방식, 그리고 코스트는 증강 전략을 활용하여 일반화 성능을 향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 시계열 대조학습 방법론들은 포지티브 샘플은 신중하게 선택하지만 네거티브 샘플은 상대적으로 랜덤하게 선택하거나 단순한 기준, 다른 타임 스태프나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같이 그런 단순한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네거티브 페어를 선택해서 만약에 false 네거티브 페어를 선택했을 때는 굉장한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TNC랑 TSTCC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지티브 샘플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포지티브 페어를 간주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들 간이 유사한 패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델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TS2백과 코스트는 시간적 의존성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랜덤하고 다른 배치 내의 데이터를 네거티브 페어로 설정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네거티브 페어를 시간적 연속성을 무시하고 랜덤하게 선택한다면 의미 없는 부정 샘플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는 기존 시계열 대조학습 방법론들의 문제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개의 논문, SIMTS와 Self-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논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SIMTS와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페어를 과거 구간으로부터 예측한 future representation과 미래 구간의 representation을 두고 네거티브 페어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Self-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페어는 상관관계가 높은 시간 구간으로 설정하고 네거티브 페어는 상관관계가 낮은 시간 구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시계열 대조학습 방법론들의 문제였던 네거티브 샘플 선택의 비효율성, 그리고 잘못된 부정 샘플의 생성 위험성, 그리고 시간적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논문인
CMTS, Rethinking Contrastive Representation Learning for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논문의 전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논문은 Contrastive를 베이스로 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우선 데이터를 히스토리와 퓨처로 분할하고 동일한 인코더를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토리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퓨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인코더를 통해 나온 퓨처 레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예측된 퓨처 레프레젠테이션의 유사도를 최대화하는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시계열 적용에 대한 기존 컨트리스블 러닝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컨트리스블 러닝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반복 패턴을 무시했다는 점, 그리고 서로 다른 시계열 데이터 간의 유사 패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 이슈들을 대응하고자 시계열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조학습 설계가 필요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기존의 컨트리스블 러닝이 이미지 분류나 시계열 분류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포캐스팅에서는 비효율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방법론들이 네거티브 샘플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모티베이션으로 삼아서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포지티브 페어를 설정해 학습하였고 기존 대조학습과 달리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가 이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representation 파트입니다. 이렇게 전체 시계열이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히스토리 세그먼트와 퓨처 세그먼트로 분할을 하고 동일한 인코더를 통해서 representation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인코더는 멀티스케일 인코더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로컬 글로벌 템포럴 패턴의 포착을 위해서 멀티스케일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커널 사이즈를 2배씩 늘려가면서 CNN 연산을 진행하게 되고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토리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퓨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리딕터로는 MLP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프리딕터를 통해서 나온 예측된 퓨처 레프레젠테이션과 실제 퓨처 세그먼트를 통해서 인코더를 통해 나왔던 퓨처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최대화하는 시뮬러리티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탑 그레디언트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래 구간의 인코딩 표현이 모델 업데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델이 과거 표현에 집중해서 더 좋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미래 표현의 업데이트를 차단하는 스탑 그레디언트 연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위해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방법론은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를 6대 2대 2로 분리하였고요. 입력 길이는 원본 시계열을 랭스 402인 서브 시퀀스로 스플리트 한 다음에 각 앞에 201 타임 스태프를 히스토리, 뒤에 201 타임 스태프를 퓨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리딕터로는 인코더를 통해 산출된 리프레젠테이션을 리치 리그레션 모델 학습을 통해서 퓨처 L 타임 스텝을 예측하였고요. 평가 지표로는 MSE랑 MAE를 사용하였고 예측한 것은 유니베리어트와 멀티베리어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6개의 리얼월드 퍼블릭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변량 세팅에서의 결과를 보자면 대부분 CMTS가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변량 세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자면 단변량 예측 세팅은 ETT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오일 템퍼레이처 변수를 선택하였고 익스체인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환율을 선택하였고
웨더 데이터셋은 습도 온도 변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자면 대부분 심테스가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블리에이션 스터디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TCN이나 LSTM 백본을 사용할 때보다 멀티스케일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거티브 샘플을 추가하는 그런 실험도 진행했는데요. 네거티브 샘플을 추가했을 때는 심클레어에서 제안하는 네거티브 페어 선택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때 코사인 유사도 손실을 인포 NC 손실로 대체하여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네거티브 샘플을 추가했을 때 성능이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자는 그런 네거티브 샘플을 포함하는 것이 항상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며 단지 현재 사용되는 그런 네거티브 페어 구성 방식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성능이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탑 그레디언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 외에는 유의미한 성능 하락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전체적인 썸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논문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위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인 심TS를 제안하였고, 히스토리를 통해 퓨처를 예측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진행했습니다.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을 통해서 샘플링 바이어스를 제거하였고, 이는 포캐스팅 태스크에서 비교 대상 방법론들 대비 높은 성능을 기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퓨처 워크로는 더 나은 부정성 구성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는 네거티브 페어의 효율적인 구성 방법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Self-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 for Long-Term Forecast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논문의 목표는 장기 예측 시나리오에서 롱텀 베리에이션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터컨이라는 전체 시계열의 글로벌 어터 코릴레이션을 반영하는 새로운 컨트라스트 러닝 베이스 손실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및 장기 패턴을 각각 처리에는 투웨이 브런치로 분해되는 디컴포지션 베이스 아키텍처를 설계하였고요. 기존 대조학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제거하여 모델의 효율성을 향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장기 시계열 예측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장기 시계열 예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기존 모델들은 긴 시퀀스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장기 패턴을 포착하기 어려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짧은 하위 시퀀스로 나눠서 훈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단기 예측에는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윈도우 크기를 넘어서는 롱텀 디펜던시 포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보더라도 이 빨간색 부분이 윈도우 내부, 초록색 부분이 윈도우 밖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윈도우 밖에도 이 파란색 어토코릴레이션을 보게 된다면 기존의 윈도우 길이 밖에서도 0이 아닌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윈도우 크기 내부보다 밖에서 더 긴 주기를 가진 퓨리의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통해 장기 변동은 기존의 윈도우 크기를 초과하는 구간에 걸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계열 장기 예측을 위한 기존 방법론들의 한계점이 무엇일지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요. 기존 방법론들은 단기 변동에 과도하게 편향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인해서 모델이 대부분 윈도우 내에 단기 변동만을 포착하기 때문에 단기 패턴에 오버피팅 되어서 장기 주기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더불어 이제 비효율적인 포지티브 페어 선택의 문제도 있는데요. 대부분 대조학습에서 포지티브 페어를 시간적으로 가까운 샘플에서 구성하는데, 이는 장기 의존성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롱텀 트렌드의 리니얼 계층의 모델을 사용해서
기존 디컴포지션 모델들이 복잡한 장기 의존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윈도우 길이 밖의 상관관계, 즉 장기 패턴을 포착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방법론을 제안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오토 코릴레이션을 활용해서 장기 변동을 포착하는 대조학습 기반의 representation learning 메소드를 제안하였고요. 새로운 대조 손실함수인 어토콘트래스티브 그런 손실함수를 제안하여 오토코릴레이션이 높을수록 시계열 데이터의 주기적 패턴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통해 장기 의존성을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및 장기 패턴을 각각 처리하는 디컴포지션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논문은 투 브랜치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먼저 short-term 브랜치는 단기 패턴을 포착하기 위한 분기고 long-term 브랜치는 장기 패턴을 포착하기 위한 분기입니다. 이 두 분기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최종적으로 예측된 값을 결합하여 종합 예측 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로스 펑션으로는 두 가지 손실함수 MSE랑 오토콘이라는 장기 의존성을 포착하는 데 사용하는 손실함수를 함께 결합하여 최종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전체 타임 시리즈를 이 S의 집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풋 시퀀스, 아웃풋 시퀀스, 그리고 글로벌 인덱스 시퀀스는 다음과 같고요. 이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글로벌 오토코릴레이션을 언급하는데 이 글로벌 오토코릴레이션은 기존 방식들 같이 윈도우 내에 지역적 자기상관이 아니라 전체 시계열에 걸쳐 계산된 오토코릴레이션을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오토코릴레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윈도우 노멀라이제이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non-stationar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각 윈도우 내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데이터를 정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 숏텀 브랜치, 롱텀 브랜치와 같이 그런 브랜치 전략을 통해서 예측을 마친 후에는 원래 스케일로 복원하는 디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단기 변동성을 파악하는 숏텀 브랜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입력 시계열 데이터를 짧은 슬라이딩 윈도우로 분할해서 각 윈도우 내에 단기 패턴을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해서 고주파 단기 변동을 캡처하는데요. 로스 펑션으로는 단순한 MSE 로스를 사용해서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차이를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는 롱텀 브랜치인데요. 기존의 예측 모델은 윈도우 내에서 장기 변동을 포착하지 못해서 장기 예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윈도우와 윈도우 간의 글로벌 오토코릴레이션을 활용해서 장기 의존성을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롱텀 브랜치에서 장기 변동을 포착하기 위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사용하였는데요. 인코더로는 TCN을 사용하였고 디코더로는 멀티스케일 무빙 에버리지 블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블럭은 다양한 크기의 커널을 사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의 다중 주기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디코더는 멀티스케일 로컬 앤 글로벌 컨텍스트 모델링 for long-term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코더는 장기 패턴을 압축된 표현으로 변환하고 디코더는 이를 복원해서 장기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일 주요하게 제안했던 부분이 어토컨이라는 손실함수인데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토코릴레이션이 무엇인지 어토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토코릴레이션 펑션이란 시간 시계열 데이터에서 특정 시간 지연에 따른 두 시점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이 타임 레그, 즉 시간 지연이란 두 관측값 간의 시간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어토코릴레이션 펑션의 값이 1에 가까운 경우 h 간격으로 떨어진 모든 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이런 어토코릴레이션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경우 해당 점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런 어토코릴레이션 펑션을 활용하면 현재의 변동을 기반으로 h 간격 떨어진 미래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어토콘을 제안하기에 앞서 글로벌 어토코릴레이션을 활용해서 윈도우 간의 관계부터 정의하였는데요. 전체 시계열에서 존재하는 롱텀 디펜던시를 윈도우 간의 관계를 설정해서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미니 배치에 포함된 윈도우들이 시간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에 주목하였고, 따라서 이 두 시점에서 얻은 두 윈도우는 각각 W의 관측값을 포함하며 글로벌 인덱스 시퀀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어토코릴레이션을 활용한 두 윈도우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고, 이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면 이 RSS는 훈련 시계열 S에서 계산된 글로벌 자기상관을 뜻하고요. 이 시점 T2와 T1 사이에 그런 글로벌 어토코릴레이션이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제안했던 어토코릴레이션 베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 즉 어토콘 로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는 이제 데이터 공간에서 측정된 글로벌 어토코릴레이션에 따라서 모든 윈도우 표현성 간의 유사도가 이를 따르도록 손실함수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수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윈도우 i 표현과 포지티브 페어, 그리고 윈도우 i 간의 표현과 네거티브 페어를 이렇게 설정하였고, 이 둘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함수를 이렇게 분자와 분모에 각각 넣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i와 j 간의 글로벌 어토코릴레이션 값을 이 앞에 곱함으로써 윈도우 표현 쌍 간의 이런 유사도가 이를 따르도록 손실함수를 설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도메인에서는 회귀 작업을 위한 그런 슈퍼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영감을 받아서 긍정비 부정 샘플을 릴레이티브 매너로 정의하였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이미지 도메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상대적인 매너로 긍정 및 부정 샘플을 정의를 하였지만, 이미지 도메인과 다른 점을 확인해 보자면 이미지 간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기 위한 그런 주석된 레이블을 사용한 것과 달리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어토코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윈도우 간의 관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 논문은 unsupervised 메소드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제안했던 주요한 Relative Selection Strategy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논문은 전체 시계열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윈도우 쌍을 구성하고 각각의 쌍에 대해서 어토코릴레이션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기준 윈도우 구간에 따라서 글로벌 어토코릴레이션이 높은 구간을 포지티브 페어, 글로벌 어토코릴레이션이 낮은 구간을 네거티브 페어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 셀렉션 전략을 통해 장기 의존성을 더 잘 학습할 수 있고 기존 대조 학습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을 제공한다고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보자면 이 그림에서는 그런 윈도우 구간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앵커가 이 T1 시점의 윈도우 구간으로 정의를 했을 때 가장 글로벌 어토코릴레이션이 높은 T3 간의 그런 구성을 포지티브 페어로 두고 가장 어토코릴레이션 값이 나온 T2와의 구성을 네거티브 페어라고 두어서 대조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2 부분을 앵커로 두었을 때 이런 어토코릴레이션 값이 0.2로
제일 높게 나왔던 T3 같은 부분으로는 포지티브 페어를 두었고, 제일 글로벌 어토 코렐레이션이 0으로 제일 낮게 나왔던 T1 간의 조업을 네거티브 페어로 설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토컨을 활용한 Relative Selection Strategy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존 대조학습 방법들과 달리 이런 어토컨은 데이터 증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제 추가적인 계산 비용을 줄이고 증강된 데이터에 대한 포워드 백워드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 방법들은 윈도우 내 단기 패턴만을 학습했지만 어토컨은 장기 주기성을 반영하여 장기 변동에 더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실험을 위해서 세팅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를 6대 2대 2로 분리하였고요. 입력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룬 것이 예측 길이인데요. 기존 이렇게 5가지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장기 예측을 한다 하면 최대 720스텝, 약 한 달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보다 장기 예측을 더 잘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2160스텝, 약 3개월로 3배나 확장하여 예측 길이를 설정하였습니다. 익스체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 예측 길이 최대 720스텝에서 1080스텝까지 확장하였고, ILI 데이터셋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길이가 짧기 때문에 56스텝에서 112스텝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측 길이를 확장한 것에 있어서 필요성이 무엇이냐 보면은 더 도전적인 예측 시나리오에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고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어토컨 로스를 활용한 모델이 장기 변동을 더 잘 포착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 벤치마크 실험이 주로 단기 예측 720스텝 이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장기 변동을 효과적으로 평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렇게 확장된 예측 길이로서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9개의 리얼월드 퍼블릭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자면 먼저 장기 예측 길이 1440 및 2160 스텝에서 모델의 성능이 상당히 향상되었고 다른 최신 모델 대비 오류가 34%나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ETT-H2와 Electricity 데이터에서 강한 장기 상관관계를 포착하여 뛰어난 성능 향상이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목표가 장기 변동을 학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 향상은 데이터셋 내 장기 변동의 크기와 개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데이터 분석까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ETT-H2와 Electricity 데이터셋은 여러 시간 지연에서 강한 어토코렐레이션을 보이며 모델이 각각 34% 및 11% 오류 감소를 달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웨더 데이터셋은 윈도우 외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어토코렐레이션을 보였고 성능 향상이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서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 어토코렐레이션이 강한 데이터셋에서 더 큰 성능 향상을 보였고 접근 방식이 효과적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브랜치 효과를 확인하였는데요. 이렇게 숏텀, 롱텀 투 브랜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계열로 제안하였던 기존 컨트래스티브 러닝 베이스드 리프레젠테이션 메서드들과 비교한 결과로 봐도 어토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사용한 것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오브젝티브스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어토 컨트래스티브 로스 손실함수 대신 다른 손실함수도 함께 사용하여 테스트를 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손실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이 higher contrastable loss는 부분적으로 겹치는 두 윈도우의 표현을 서로 가깝게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손실함수이고요. supervised contrastable loss는 동일한 월 레이블을 가진 윈도우의 표현을 가깝게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손실함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손실함수를 사용해 보았지만 auto contrastive loss에 대해서 성능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auto contrastive loss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 auto contrastive loss가 더 효과적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썸머리입니다. auto contrastive loss는 기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의 한계를 완화하고 장기 변동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조학습 방식입니다. 이는 이제 단기 및 장기 패턴을 모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투 브랜치 분해 아키텍처를 제안하였고요. 이 논문은 장기 예측 확장 실험에서 해당 모델이 최신 모델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고, 특히 장기 상관관계가 강한 데이터셋에서 두드러진 개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도 한계와 개선 방향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오토코렐레이션은 특정 장기 변동을 포착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성형성 가정 때문에 실제로 시계열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비선형 패턴과 관계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고차 상관관계, 비선형 의존성, 그리고 외부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선형 패턴과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추후에는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장기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개의 논문, 심티에스와 Self-Supervised Contrastable Learning이라는 논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논문 모두 타임 시리즈 컨트롤 러닝의 기존 문제점이었던 네거티브 페어 셀렉션을 계산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네거티브 샘플을 상대적으로 랜덤하게 선택하거나 단순한 기준으로 선택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티에스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페어 없이 포지티브 페어만으로 학습 안정성을 향상하였고요. 셀프 슈퍼바이즈 컨트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패턴을 학습하도록 기존의 대조 손실함수 대신 새롭게 제안한 어터컨 로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